안녕하세요. 최혁진TV의 최혁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와대 김용범 실장의 발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치고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논의가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식 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한 문장은 집값에 대해서 설명한 말이고 또 다른 한 문장은 반도체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면 이는 자칫하면 별개의 뉴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마디를 연결해서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사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둘을 따로따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반도체 대란과 왜 여러분의 집값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인용한 두 마디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보내는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거의 확정 단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한꺼번에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한 자리를 마련하고도 했습니다. 발표 시점이 빠르면 다음 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말. 이건 부동산 공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말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왔을까요? 자, 이제 핵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양사가 공동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은 거의 확정적 단계라고 선언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의 대표는 어제 SNS에서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기어코 지금 정권이 팔을 비틀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자체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는 거죠. 상법준법감시위원회도 나섰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면 정치권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유의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두 의견 다 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기업이 결정하게 두지 않고 정부가 결정하는지 의문을 던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1조 달러가 넘는 시총을 가진 기업들도 정치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다면서 정치적 압박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호남이라는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논리의 실체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치 논리라 치부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4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전력 문제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작년 12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입주하게 된다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 총량이 원전 15기, 즉 15기가와트 수준이다.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 수도권은 이미 소비 전력이 생산 전력보다 10기가와트 더 많아서 지방에서 끌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15기가와트를 더 얹겠다는 것은 현행 수도권 송전망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글로벌 기업의 생존 요건입니다. RE100이라고 들어보셨죠? 쓰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글로벌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구글, 엔비디아 이런 대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려면 RE100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대규모로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반면에 호남과 서해안에는 이미 대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전남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공장을 짓자. 지산지소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공급망의 분산입니다. 안보 리스크를 해지하자는 거죠. 만약에 자연재해가 하나 나거나 사이버 공격이 나거나 전력만 문제 하나로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이 통째로 멈추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남에 제2클러스터를 만들면 수도권 원톱 구조에서 다액 구조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계에서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근거는 인력 인프라입니다. 생각보다 호남 지역은 탄탄합니다. 호남에 반도체 인력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정부 계획에 따르면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을 연계한 반도체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서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기반시설 지원도 해주고 규제특례 등 기업이 올 수 있는 인센티브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4가지의 각각의 심각한 반론들이 존재합니다. 호남 가뭄 이력을 보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하루 수십만 톤의 공업용수를 안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재생에너지는 반도체 공장처럼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공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반론들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반도체 직접 효과가 붕괴가 됩니다. 현재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협력업체들은 전부 수도권과 충청도에 몰려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호남에 공장을 세우면 인천공항에서 반도체를 수송하는 거리가 더 늘어나고 습도에 극도로 민감한 반도체 특성상 항공 수출 이외에 대안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으로 옮기게 되면 물류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직접형 구조가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심화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치 리스크를 가장 싫어합니다. 기업이 입지 결정을 내리는데 청와대가 들어와서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겐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나온 하이닉스의 12% 주가 폭락, 그게 바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 집값과 연결고리. 세 번째 부작용은 집값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같은 날 김 실장은 닥치고 주택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호남에 생기면 수도권 인구 이동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생기면 수도권 주거 수요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에 단기 공급 부족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정부는 집 짓겠다 말만 하고 이러한 연결고리, 사람들의 생각, 이동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 긍정적인 면이 있길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요? 수도권에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땅과 전력, 용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지방에 옮기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걸 강조했고 반도체 팹 하나를 짓는데 7년에서 8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새 클러스터를 준비하는 자체는 전략적으로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요가 2029년까지 폭발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실제로 존재하고요.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 심지어 맘카페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7월 부동산 국민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좋은 의도와 좋은 결과는 다릅니다. 영상을 찍는 현재 전셋값은 70주 연속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고 동탄을 비롯한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좋은 의도만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당연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도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SK 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이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사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도 확정 없음입니다. 정부가 호남을 선택한 데에는 전력 포화, 아리백 대응, 공급망 분산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용수의 불안정,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소부장 생태계의 부재, 물류비 급증이라는 반론도 강력하게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반도체 입지 논란과 부동산 공급 정책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고 7월 국민 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정부 주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의견을 모아서 다음 영상 주제를 같이 정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됐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